안녕하십니까. 심각한 코로나 후유증과 새 정부의 후유증 재조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 주변에서 코로나를 앓고 난 뒤끝이 좋지 않아서 후유증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코로나 유행 규모가 줄고 일상 회복이 이루어졌지만은 코로나 후유증은 지난 2년간 코로나가 우리 사회에 남긴 고질병같이 되어버렸습니다. 오죽했으면 지난 10일 한덕수 국무총리가 코로나 후유증에 대해 대규모로 증상과 원인을 조사하겠다고 발표했겠습니까? 지난 3월 질병관리청이 코로나 후유증 조사 계획을 발표한 지 불과 석 달 만입니다. 사태가 이렇게까지 된 것은 앞 정부가 진작 했어야 할 일을 제때 하지 않고 때를 놓쳤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고 조선일보가 전문가들의 견해를 인용 보도했습니다. 김우주 고려대학교 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국내 누적 확진자가 1,800만 명을 넘었고 최소 350만 명에서 최대 500만 명이 코로나 후유증을 겪었거나 겪고 있다고 추정했습니다. 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입니까?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이 문제를 심각하게 여기고 대책을 세웠어야 했는데 그 심각성을 제대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가 대책도 조사도 늦어졌다는 겁니다. 후유증에 대한 대규모 조사는 윤석열 정부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때부터 백신 부작용 조사, 항체 형성률 조사와 함께 검토해 추진해왔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문재인 정부에서 K-방역을 홍보하는 데에만 열을 올렸을 뿐 코로나 후유증을 제대로 다루지 않았다는 전문가들의 우려와 지적을 받아들인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지난 3월 질병청이 발표한 코로나 후유증 조사 규모는 조사 표본 수가 1,000명에 불과했습니다. 그때는 국내 누적 확진자가 1,800만 명을 넘었을 때였습니다. 코로나 후유증을 겪었거나 겪고 있는 사람만 350만 명 내지 500만 명으로 추정되는 걸 감안한다면 조사 표본 수가 턱없이 적었던 것입니다. 조사 표본을 그렇게 적게 잡았던 것은 코로나 후유증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정하지 않았었기 때문이었다는 사실이 최근에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정부는 조사 범위를 10,000명까지 넓히고 치료 가이드라인까지 확보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연구 예산도 14억 원으로 책정되어 있던 것을 지난달 추경을 통해 55억 원 규모로 4배 가까이 늘렸습니다. 코로나 후유증은 여러 가지이지만은 대표적인 것은 확진 때 시작된 기침이 계속되고 있거나 불면증, 전신쇠약, 머릿속에 안개가 낀 것 같이 희미하고 멍하고 집중이 잘 안 되는 브레인 포그 증상 등 일상생활에 불편이나 어려움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후유증은 침투한 코로나 바이러스가 장기와 신경 등에 직접적인 손상을 끼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바이러스를 퇴치하기 위해 생성된 면역세포가 면역 반응을 일으켜서 몸 곳곳에 염증을 일으키는 일도 있습니다. 가장 흔한 것은 기침입니다. 바이러스는 사라졌지만 폐나 기관지에 염증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바이러스가 뇌에 침투해서 손상을 일으키거나 코로나 증상으로 뇌에 산소나 혈액 공급이 부족해서 인지 능력이 손상되기도 합니다. 불면증으로 고생하거나 입맛을 잃고 냄새를 잘 못 맡는 경우도 생깁니다.
20% 정도는 인지 기능 장애도 나타납니다. 그리고 운동할 때 갑자기 호흡 이상이 오거나 비염과 가래가 잦고 탈모 증상도 나타납니다. 위중한 상태까지 갔다가 회복되는 사람도 있고 폐가 손상돼 섬유화되거나 혈전이 생겨서 뇌경색을 일으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후유증은 짧게는 몇 주, 길게는 1년 이상 피로감이나 호흡곤란이 지속되기도 합니다. 지난 5월 15일 문재인의 양산 집 앞에는 김두경 코로나19 백신 피해자 가족 협의회장을 비롯해서 120여 명이 백신 피해는 전적으로 정부 책임이다, 백신 사망을 보상하라 하는 등 피켓과 수십 명의 영정사진 그리고 관을 메고 몰려가 그 마을을 벌컥 뒤집어 놓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 시위대는 대통령이 그렇게 K방역을 내세우며 자화자찬하면서 안심하고 백신을 맞으라고 독려하지 않았느냐? 그때 대통령을 믿고 하라는 대로 했다가 가족을 잃었는데 왜 이 자리에 나와 사과 한마디도 없느냐? 왜 코빼기도 안 보이고 있느냐? 하고 거칠게 하인 규탄했습니다. 문재인의 양산집 앞 시위가 있기 전까지만 해도 백신 부작용 문제는 남의 일로만 여겼습니다. 그 후 가까운 친구가 불면증에 입맛도 떨어지고 브레인 포그로 컨디션이 나빠서 출입을 삼가고 있다고 하고 여기저기서 비슷한 말들이 많이 들리고 있었습니다. 문재인은 대통령으로서 한참 일에 몰두해야 할 임기 중에는 북한과 중국 비위 맞추느라고 혈맹인 미국과 우방인 일본에 대해 얼마나 속을 썩이며 서로 어긋나는 짓을 저질렀습니까? 그래서 안보가 위태로워지고 경제가 흔들리게 만들지 않았습니까? 기막힌 일은 북한과는 9.19 군사합의로 국가안보와 국방의 빗장까지 풀어놓고 되지도 않을 남북 평화 구축에만 힘쓴다며 종전선언을 하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북한이 남북한 연락사무소를 폭파해도 그만, 일주일에 미사일을 두세 번씩 쏘며 도발해와도 미사일이라는 말도 못하게 하고 미상의 발사체라고 했지 않습니까? 저들에게 우리 국민, 국가공무원이 무참하게 살해돼 불살라진 참상을 보고도 북한의 비유를 거슬리지 않기 위해 죽은 사람을 깎아내리려고 대통령 안보실, 국방부, 해양경찰청 등 국가조직까지 동원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코로나 백신 사고도 그렇습니다. 한때는 K방역이 세계의 찬사를 받고 있다며 가는 데마다 자화자찬하더니 임기 말이 되자 퇴임 후에 안전망 구축에만 눈이 뻘개서 무리하게 공수처법을 만들기, 검수완박 밀어붙이기, 퇴임 후 자신에 대한 처우 개선법 개정 등에만 신경을 쓰다가 끝나버린 것 아닙니까? K방역으로 코로나 문제는 깨끗이 해결될 줄 알았지만은 그 부작용과 사망자가 속출하자 손 놓고 있다시피 하다가 정부가 조치했어야 되는 때를 놓치고 있다가 끝난 꼴이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대모대가 피켓과 영정사진을 들고 관까지 메고 양산집까지 때로 몰려가 데모를 하고 윤석열 정부가 별도의 예산을 들여 대대적으로 백신 부작용 조사와 항생률 형성 조사를 하겠다니 전직 대통령 체면이 그게 뭡니까? 국민 입장에서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이게 다가 아닐 겁니다. 앞으로 쪽팔리는 일들만 계속 드러나게 생겼으니 얼마나 깔고 앉아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죽을 때까지 돈만으로 해결될 것 같지도 않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